안녕하세요. 한율세무TV 전대익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연말정산을 제대로 알자 세 번째 시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좀 비교하면서 얘네들이 우리 세금을 어떻게 줄여주는지 그 과정을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소득공제는 지금 우리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이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볼 텐데, 이 소득공제는 가세 대상 소득에서 지금 일정 금액을 공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종류에는 이제 인적공제, 사람 수에 따라서 공제를 해주는 게 있고, 이제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급여 받을 때 국민연금이랑 그 다음에 또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떼고 받잖아요. 이 뗐던 부분들도 다 공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무주택자나 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주택자금 공제라고 해서 그 주택과 관련된 이런 자금들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또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시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득공제 항목들은 다 항목별로 각자 요건이랑 한도가 있어요. 이 요건과 한도는 뭐 다음 시간에 계속 저희가 살펴볼 내용이고, 우선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득공제가 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금을 얼만큼 줄여주는지 그걸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공제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만큼의 세금 감소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사례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세액공제는 지금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특정 목적에 따라서 세법에서 몇 프로씩 공제를 하라고 딱 정해놓고 있어요. 이 세액공제 종류에는 뭐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있고, 그리고 자녀세액공제, 그리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그리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그리고 이제 월세 내신 게 있으시다고 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항목들, 우리가 근로자들이 이렇게 지출한 이러한 항목들이 어디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지 세액에서 공제가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 우리의 세금에 미치는 효과가 다 다르거든요. 이 세액 공제는 그 공제되는 금액 자체가 우리의 세금을 줄여준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각 항목별로 다 요건과 한도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모든 항목별로 요건과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요건과 한도를 정확하게 아셔야만이 또 적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연봉 3천만 원인 근로자의 결정세액을 제가 이렇게 쫙 한번 구해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총급여 3천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하니까 2,025만원의 근로소득 금액이 나왔어요. 여기서 제가 150만원 소득 공제라고 했는데, 이제 본인 혼자가 있다라고 하면, 부양가족이 없이 혼자라고 하면 무조건 150만원을 공제를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양가족이 없다고 가정을 해서 150만원만 공제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가세표준이 1875만원이 나왔고, 여기에 세율 15%를 곱하고, 저번 시간에도 배웠다시피 우리는 초과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15%만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누진공제 108만원도 공제를 해야겠죠. 그걸 공제를 하니까 산출세액이 173만 2,500원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세액공제를 빼야 되는데 우선 이 기본 가정에서는 없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정세액이 173만 2,500원이 나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가정을 이제 추가를 해볼게요. 자, 부양가족이 한 명이 추가가 됐어요. 부양가족이 한 명이 추가가 되면 우리 소득공제 중에서 인적공제에 150만원을 더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 부양가족이 한 명이 추가가 되니까 전에 150만원 소득공제 받다가 300으로 늘었어요. 이렇게 쭉 세종적으로 세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150만원의 세금이 나온 거죠. 150만원대의 세금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부양가족이 한 명이 추가가 되면서 실제로 감소한 세액 효과는 얼마일까요? 바로 22만 5천원이에요. 22만 5천원. 이 22만 5천원은 150만원에 제가 지금 15% 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죠. 15% 세율이. 그래서 150만원에 15% 나의 적용세율만큼의 세액 감소 효과가 있어요. 지금 이 소득공제가 추가되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부양가족 한 명 추가 말고 이제 세액공제의 사례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이제 교육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교육비도 똑같이 150만원을 지출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 교육비는 세액공제니까 소득공제에서 차감되는 게 아니라 세액공제에서 차감이 되겠죠. 그래서 교육비 같은 경우는 150만원을 지출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15% 곱한 그 세액만큼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비 150만원을 지출한 세액 감소 효과는 150만원의 15%. 이때 15%는 위에 15%와 틀려. 이때 15%는 세법에서 교육비는 무조건 15% 공제하라고 했으니까 그 세액 공제율만큼의 세액 감소 효과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똑같이 22만 5천원의 세금이 줄어들었지만 이 줄어든 이 15%와 이 15%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소득공제는 나의 적용세율, 내가 적용되는 세율, 만약에 내가 6%라고 하면은 6%만큼의 감소 효과가 있겠죠. 이번에 연봉 7천만원인 사람을 한번 더 비교를 해볼게요. 그럼 앞에 거랑 비교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자, 연봉 7천만원인 사람은 지금 결정세액이 한 800만원대고, 그리고 세율이 지금 24%대요. 24%대. 자, 여기에서 사례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앞에랑 똑같아요. 똑같이 부양가족 한 명을 추가가 됐으니까 소득공제 150만원이 추가가 돼서 300만원만큼 공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세액 감소 효과는 달라지죠. 앞에서 연봉 3천만원이었던 사람은 15%의 세율이 적용이 돼서 150만원의 15%에 22만 5천원만 세금 감소 효과가 있었는데, 이 연봉 7천만원인 사람은 24% 세율을 자기가 적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부양가족 한 명 추가에 따른 나의 세금 감소 효과가 24%를 곱한 금액, 즉 36만원이 되는 거예요. 36만원. 자, 그러면 세액공제는 어떨까요? 세액공제는, 자, 똑같이 앞에 예제와 교육비 150만원을 지출을 해서 교육비 공제 같은 경우는 150만원에 15%가 공제가 되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똑같이 22만 5천원만큼 22만 5천원만큼의 세금 감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때 15%는 픽스가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소득공제는 내가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서 사람마다 이 세금 감소 효과가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이유가, 특히 우리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추가를 하냐에 따라서 세금 효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만큼의 세금 감소 효과가 있으니까 내가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걸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세액공제는 똑같다.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세금 감소 효과 자체는 세법에서 정한 만큼만, 10%면 10%, 12%면 12%, 15%면 15% 이렇게 정한 만큼만 우리 세금을 줄여주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소득공제 각 항목들, 그리고 세액공제 각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